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 읽기호의 기호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행복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되곤 하는데요. 해야 할 일은 많고, 걱정은 끊이지 않고, 어느새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마음먹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 하고요. 오늘 하루가 완벽하지 않아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잠시 미소 지을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독고독 작가님의 오늘은 행복하기로 해봤어요 속 문장들을 제 목소리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낭독이 지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당신에게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위로 하나 남기기를 바랍니다. 오늘만큼은 우리 행복하기로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행복하기로 해봤어요. 내가 옳고 당신이 옳다. 더 멀리, 더 오래.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알리고 싶지도 않은 사실이지만 사실 내게는 가끔씩 나만 읽는 글을 써두는 습관이 있다. 일 관련해서나 일상 관련해서 좋은 생각이 났다거나 옛날 일이 떠올랐다거나 오늘을 기억하고 싶을 때마다 핸드폰 메모장이나 노트북을 열어 일단 적고 보는 것이다. 가끔 내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 말한다. 네가 무슨 글이냐고, 책이라도 내고 싶은 거냐고. 당시엔 확신에 차서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어쩌다 보니 이렇게 실제로 책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이런 출간을 목적으로 한 원고가 아니었더라도 계속 내 감정과 일상에 관한 글을 썼을 거라 확신한다. 만약 글을 쓰는 습관이 없었다면 목소리를 남겨두거나 추억들을 사진으로 남겨두는 일을 즐겨 했을지도 모른다. 그게 어떤 형태가 됐든 순간의 감정과 추억을 기록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기록들이 쌓여서 결국 나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끔 나라는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쌓여가는지를 나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이다. 건물을 지을 때 중간마다 설계도나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쌓아 올리기만 하면 그 건물이 쉽게 위태로운 모양새가 되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엔 무너져 버리기도 하는 것처럼 내 오늘과 요즘은 어떤지 앞으로는 어떨지를 내가 남긴 기록을 통해 들여다봐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쁘고 멋지게 쓰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 표현도
기본적인 수준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도 기록을 통해 어제를 돌아보며 지내고 싶다. 더 멀리,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내가 옳고 당신이 옳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살아야 하는지, 그게 아니라면 자기만의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은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세상엔 너무나 많고 묻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나 역시 인생을 다 살아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가르칠 처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더라.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루만큼씩 실험하듯 더 살아봐도 내가 옳다는 확신만 더 생기더라. 어려서부터 나는 남들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학생이었다. 친구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에 가서도 학업을 이어갈 때 난 만들고 싶었던 영상을 만들고 사업 계획서를 짜고 학교 공부에만 집중하기보단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기면 그 분야에 관해 공부했다. 남들이 미래를 위해 머리를 쥐어짤 때 나만큼은 오늘이 중요해. 다른 생각을 했던 거다. 가고 싶은 곳이 생기면 여행을 시작했다. 대단한 것이 여행이 아니었다. 저 멀리에 보이는 건물이 무슨 회사가 쓰는 건물인지, 또는 저 강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지가 궁금해지면 그때 여행은 시작되곤 했다. 20살 때쯤 동영상을 촬영하는 일을 시작했던 것도 남들이 경험 못한 것들을 찾았다는 기쁨과 그것을 통해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흥분을 끝없이 전해주었다. 걱정하는 시선도 많았다. 몇몇 친구는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나를 재수없는 녀석이라고 여기기도 했고, 회사 일을 오래 한 부모님 역시 자주 걱정을 하셨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일 새로운 곳을 찾고 그곳에 가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는 이유는 나의 도전하는 습관이 네가 옳다라는 잔잔하지만 분명한 응원을 내게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행을 떠나는 일은 행복하다.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행복하다. 나의 것을 만들어 뽐내는 일은 행복하다. 나의 지나온 흔적들을 응원으로 삼아 앞으로의 움직임에 확신을 주는 일은 더없이 행복한 일이다. 그러므로 나와 달리 걱정이 많고 자신의 미래와 꿈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해주고 싶다. 우리의 가끔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말자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일은 꽤 즐거운 일이고 가끔은 무모함이 큰 행복감을 선물해 주기도 한다고. 스스로의 결정을 책임질 수만 있다면 내 결정이 옳고 당신의 결정이 옳다고 말이다. 일단 움직이면 확률은 생긴다. 우리가 사는 도시에는
수없이 많은 건물이 있다. 그리고 당신도 한 번쯤은 그런 것을 궁금해 했을 것이다. 창밖 저 멀리에 있는 건물은 누가 머무는 건물이며 무슨 일을 하는 건물일까? 라는 궁금증 말이다. 나는 학생일 때부터 그런 것들이 궁금한 사람이었다. 그날도 그랬다. 학교를 마치고 친구와 길을 걷다가 저 먼 곳까지 잘 내다보이는 탁 트인 공간을 마주했는데 문득 저 끝에 있는 높은 건물은 무엇을 하는 건물인지가 막연하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저 건물은 뭘까? 궁금하지 않아? 한번 가볼래? 나는 그 건물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친구에게 물었고, 친구와 나는 그때부터 작은 여행을 시작했다. 조금만 걸으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건물은 2시간을 걷고 나서야 닿을 수 있었고,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아는 기업의 건물이었지만, 그곳을 향해 가면서 친구와 대화했던 것들, 저것은 무슨 건물일까? 어떤 사람이 있을까? 가는 길에는 어떤 풍경을 만날 수 있고 주변에는 어떤 가게들이 있을지와 같은 상상들은 그야말로 여행이 주는 것과 같은 설렘들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은 힘들었지만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계속 남았을 찝찝함과 후회 없이 내가 직접 그곳을 향해 갔고 보았고 알았다는 사실이 나는 더없이 행복했다.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봤던 63빌딩이 눈에 들어오면 그 주변에 내려 찾아가 보기도 했고 너무 독특해서 남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특이한 가게나 특이한 음식들도 거리낌 없이 가보거나 경험하곤 했었다. 사고의 위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태를 안전불감증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나에게는 무엇을 할 때도 웬만해선 걱정하지 않는 걱정불감증이라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물론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단점도 있다. 남들은 몇 달 전부터 계획하기도 하는 해외여행을 그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떠나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떠나버리는 나 같은 사람들은 계획 같은 걸 할 리가 없다. 지금 그 나라의 날씨가 어떤지 챙겨가야 할 것은 없는지 단 하나도 알아보지 않고 일단 떠나는 것이다. 그 결과 지독한 장마전선이 통과 중인 나라를 향해 제 발로 찾아 들어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생각보다 신청 절차가 복잡했던 탓에 무언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던 적도 많았다. 날씨? 당연히 좋겠지 뭐. 준비는 안 했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뭐. 라는 과감하고 즉흥적인 생각과 결정들이 늘 나에게 실패와 당혹스러움을 선물해 주곤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여전히 내 직감을 따르고 순간의 결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무모함들이 더 많은 경험과 행복을 내게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이다. 독도 주변의 기상 상태는 한시가 다르게 변해서
1년 중 독도행 배를 띄울 수 있는 날이 많지 않다. 사람들이 독도로 향하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독도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무작정 울릉도로 향했을 때, 그리고 마침 날씨가 좋아서 독도로 향하는 배에 다시 몸을 실었을 때 느껴졌던 마치 선물을 받을 것 같은, 선물을 받은 것 같은 행복감과 설렘은 아마 영원히 내 가슴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경험과 기쁨은 내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걱정만 하다가 그저 포기해 버렸다면 절대로 내 것이 되지 못했을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도 움직인다. 일단 움직이면 확률은 생기니까. 물론 그 확률 속에 실패할 확률도 섞여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확률이 스며 있을지도 모르니까. 혹 좋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내 발목을 잡는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내린 결정이고 다음을 살아갈 내게 크고 작은 가르침이 돼줄 테니까. 역시 삶은 재밌다. 놓아주는 일.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만들어 보여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큰 관역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불특정 다수의 악플에 노출되기도 한다. 보통은 연예인들의 경우가 그렇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어디서든 자주 보이는 사람이니 비난부터 하는 거다. 나도 연예인은 아니지만 컨텐츠 쪽 일을 하고 있으므로 내게도 크고 작은 악플들이 달리곤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정말 말 그대로 악플에 불과한 말들, 건전한 비판이 아닌 무분별한 비난에 가까운 말들이라는 점이다. 또 그 논리도 없고 사람을 다치게만 하려는 그 악플들이 그보다 훨씬 많은 좋은 댓글들과 나를 향한 응원들을 안 보이게 가려버리고 하루의 기분을 망쳐버린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런 것들이 보일 때마다 흐린 눈을 뜨고 삭제부터 한다. 한때는 열심히 대꾸하고 싸우기도 해보았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걸 안 뒤부터는 그저 무반응으로 일관한다. 인터넷은 특수한 공간이니까 일단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넘겨버리는 거다. 그 말을 실제로 듣게 된다면야 본인 삶을 되돌아보라고, 행복하냐고 꼭 행복하시라는 말을 건네고 싶겠지만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알기에 대답하지 않음을 대답으로 내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나 역시 사람은 사람인지라 아무리 그것들을 마음 깊이 안 받아들이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을 때도 있는데, 그렇게 상처받을 때마다
나는 내가 주인공일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내가 관리하는 공지방이나 채널 커뮤니티,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 있는 게임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로부터 소소한 위로와 칭찬의 말을 듣고 난다. 그렇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한동안 떠들고 나면 마음이 참 괜찮아졌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의 사랑이, 그리고 따뜻한 시선과 관심과 흥미가 나에겐 늘 중요하다. 그러고 보면 나는 별로 독립적인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혼자 이곳저곳을 매일 쏘다니는 사람치고는 말이다. 생각해보면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모두에게 착한 마음을 먹어도 나에 관한 오해는 늘 있었고, 그게 아니어도 날 정말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은 늘 있었다. 그리고 한때는 그들의 관심을 끌고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쓴 날도 있었지만,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러니까 어딘가의 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 자세히는 날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그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만 그 사람, 그 걱정을 놓아주는 것은 어떨까? 그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을 일일지 모르니, 그럴 바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왕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면 좋은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만 하자는 것이다. 역시 삶은 재밌다. 10대에게는 질풍노도라는 말이 어울리고 20대에게는 청춘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의 시간은 불안하기 그지없지만 30대나 40대에 접어든 사람들에게선 불안함보다는 안정감을 더 많이 느끼곤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이유로 경험과 관록이 쌓여서 그런 거라고 대답하지만, 나는 그것들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이가 들면서 가정과 노후처럼 책임질 것이 많아지고,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 과감하게 움직이기보단 위험 요소를 없애가면서 지내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다. 나 또한 그렇다. 물론 나는 30대도 40대도 아니지만 또래 친구들보다는 많은 것을 책임지며 살고 있다. 혼자서 모든 컨텐츠를 제작하고 기획할 수는 없으니 어느새 몇 명의 직원을 곁에 두고 있고, 그러다 보면 회사와 관련된 고정 지출이 늘 발생한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나만 생각하며 무모하게 행동하고 논란이 생길 만한 일에 휩싸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되고, 나아가 멀리서 나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구독자와 팬 여러분께도 커다란 실망을 끼치는 일이 된다. 나는 그런 최악의 경우들을 생각하면서 움직이느라
늘 고정 지출을 생각하면서 콘텐츠 소재를 기획하고 나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려 부끄러운 짓은 안 하려고 애쓴다. 뒷광고 같은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 늘 표기를 신경 쓰고 이상한 제안이 들어올 것 같으면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 나도 모르게 표정이나 말투에 그것이 배어 나올 수 있으니 나쁜 생각이나 나쁜 짓을 안 하려고 노력한다. 심지어는 아무리 차가 없다고 해도 무단횡단조차 절대 하지 않는다. 나는 내 이런 노력들이 내 삶이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는 추의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어쩌면 책임감에서 오는 위기의식이 없었다면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라 벌써 크게 한 번은 넘어졌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역시 삶이란 건 신기하면서도 재밌기만 하다. 책임이라는 낱말을 안 좋게만 받아들였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 삶에 안정감을 더해주기도 한다는 게 일상 속 작은 기쁨, 반복되는 삶 속에서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선한 밤 공기를 최대한 만끽하기 위해서였던 건지 사람들이 야외 테이블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았다. 양복을 입고 치킨에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잠깐이지만 부럽다는 생각을 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해도 그 사이사이에 저런 낭만과 즐거움을 끼워 넣으면 그것만으로도 작지만 분명한 위로와 행복이 돼줄 것 같아서. 나의 매일은 한 번도 똑같이 흘러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상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나만의 작은 습관이나 루틴 같은 것이랄 게 없었다. 그러므로 아마 내가 그들을 흉내내기 위해 양복을 입고 야외 테이블에 앉아 치킨에 맥주를 먹는다고 해도 그 겉모습은 비슷하겠지만 마음으로는 온전히 그 즐거움을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고 보면 반복되는 삶이라서 오히려 좋은 것도 분명 있기는 있는 것 같다. 매일 일정하게 다듬어진 시간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정해진 때에 맞춰 정기적으로 무언가를 배우거나 중간중간에 즐거운 사건들을 만들어 둘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건 나도 갖지 못한 소중한 시간들이니까. 그러니까 반복되는 삶을 산다고 해서 마냥 남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주어진 환경 안에서 충분히 새로운 것을 찾거나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진심인 사람.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주변의 여건도 여건이지만 분노가 사라진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다.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오래전에 난 분노가 되게 많았다. 잘 걷다가도 괜히 왜 안 되지? 싶어서 혼자 짜증을 내고 내가 원했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나 행복한 표정으로 지나다니는 사람을 볼 때도 이유 모를 분노가 치밀기도 했었다. 그러면 안 됐던 건데. 남들도 나름 노력해서 행복을 손에 넣은 것이었을 텐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그다지 분노하는 순간이 많지는 않다. 웬만한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어려웠던 사정들도 잘 풀리고 나니 마법처럼 괜찮아졌다. 그리고 모든 불만이 사라진 지금, 지난 날을 되돌려 보면 옛날에 나는 다만 좀 급했을 뿐이었던 것 같다. 나한테는 자다가도 생각날 정도로 분명한 목표가 있고, 단 1초라도 빨리 그곳에 가서 닿고 싶은데, 현실은 녹록치 않고 다른 어려운 일만 계속 생기니까 화만 나고 초조해지기만 했던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화가 많은 사람을 보면 무작정 거리를 두거나 혀를 차기보단 조금이라도 더 깊이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다. 어떤 일 앞에서든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이나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꿈에서마저 그것을 생각할 만큼 진심인 사람, 자기만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니까. 하고 싶은 걸 해요. 놓치지 말자. 바쁘게 살다 보면 좋은 점도 많지만 속상할 때도 많다. 그중 하나가 열심히 일하는 진짜 이유를 까먹을 때다. 내가 바쁘게 살기로 결심한 이유는 행복을 위해서였는데,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더 자주 웃게 하는 거였는데, 다 잘 살자고, 더 행복해지자고 시작했던 일인데, 그러니까 이것과 딱 정반대로 사는 거였는데,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들에게 모진 말을 하거나 오히려 더 소홀해져 버린 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모두의 기분을 망쳐버렸을 때도 있고, 평소에 좀 잘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가끔은 나 자신에게 이 일을 왜 하는지, 왜 시작했었는지 물어봐 주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선택은 당신의 것.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직업인 만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으니, 시간 날 때마다 서점에서 신간들을 둘러보는 편이다. 그러다 보면 가끔 그런 책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나처럼 살지 않으면 망해버리고 말 거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 책들 말이다. 그런 책들을 보면 다른 의미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의 삶은 다 다르고 가치를 두는 곳도 다를 텐데, 어떻게 저렇게 확신에 차서 삶을 강요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성공을 거뒀다고 해서 너무 자신에 찬 게 아닌가?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한다. 혹시 나도 비슷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던 적은 없었는지. 무조건 내 삶의 방식을 따르라고 권장하진 않았는지. 아니면 각자만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라고 잘 말했었는지. 물론 나의 삶을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에게는 살아보니 이렇게 사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다고 말해줄 순 있겠지만 그래도 최후의 선택을 내릴 권한은 언제나 당신에게 있는 거라고 말해주고 싶다. 하지만 여러모로 고려해 본 결과 도전적인 삶의 방식보단 안정적인 방향이 더 나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도. 친동생의 경우가 그렇다. 동생은 분명 같은 부모님 아래에서 나와 그다지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시기에 태어났는데 신기하게도 나와는 거의 모든 부분이 다르다. 새로운 것을 찾는 일에 몰두하는 나와는 다르게 익숙한 것에 파고드는 일을 더 잘하는 체질이고 도전적인 것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선호한다. 그렇게 나와는 거의 정반대의 성향인 동생에게 어떻게 나의 행복관이나 성공관을 주입시킬 수 있겠는가? 당장은 형이 하는 말이니 알겠다고 대답해 줄지는 몰라도 아마 돌아서고 나면 얼른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 피를 나눈 형제도 이렇게나 다른데 남남은 오죽할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조언은 말 그대로 도움을 주는 똑똑한 사람의 참견 정도로만 여기고 결국 결정은 본인이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남의 이야기로부터 도움을 얻는 것까지는 좋지만 삶의 통제권을 남에게 맡기다시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결국엔 당신의 삶이다. 그 삶을 어떤 엔딩으로 완성시킬지는 모두 당신에게 달려 있다. 하고 싶은 걸 해요.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꼭 장난감 같이 생겼는지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고만 있는 꼬마에게 그것을 선뜻 내밀며 구경해 보라고 말한다. 또 도대체 어떤 냄새가 끌린 건진 모르겠지만 산책하다 멈춰선 이 정신없이 코를 킁킁대는 강아지에게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있고 싶은 만큼 있으라고 응원해 주듯이 말한다. 저곳에 가보면 분명 행복할 것 같은데. 별건 아니더라도 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예감을 주는 일들 앞에서는 나도 마찬가지로 내 고삐를 풀어주면서 힘껏 스스로의 등을 밀어준다.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최고로 개운한 행복감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런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다. 그 말은 나에게 지금껏 그랬듯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뜻과 같은 뜻으로 통할 것이다. 행복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을 뿐 사실은 늘
곁에 머물러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뜻한 햇살, 좋아하는 음악, 소중한 사람의 안부, 무사히 지나간 하루. 행복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순간들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낭독이 당신에게 작은 행복 하나를 선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가끔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하기로 해봤어요. 이번에 읽어드린 문장들은 오늘은 행복하기로 해봤어요에 담긴 이야기들 중 일부입니다. 사실 이 책에는 더 많은 위로와 공감, 그리고 삶을 따뜻하게 바라보게 하는 좋은 문장들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크지만 작가님과 출판사에서 허락해 주신 범위 안에서 제가 특히 마음에 남았던 글들과 작가님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잘 담긴 부분들을 골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낭독이 좋으셨다면, 그리고 더 많은 위로와 행복의 문장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꼭 책을 직접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쁠 때 읽어도 좋고 마음이 지칠 때 다시 펼쳐봐도 좋은 책입니다. 책은 시간을 초월한 대화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남긴 문장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닿고 그 위로가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갈 힘이 돼줍니다. 책 읽기호의 기호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행복하기로 해봐요.